네, 갑시다. 그러면 이제 역함수 접근법 17번 주제. 근데 역함수는 접근법을 떠나서 우선 바로 좀 루틴을 잡자면 미분하고 좀 연결을 짓기 위해서 또 수투에서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역함수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너희들은 요거부터 하셔야 돼. 요거부터. 은서가 얘기해봐. 뭐부터 해야 돼? 적분을 떠나서 적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인 역함수라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행동. 그렇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증가할 때와 감소일 때를 먼저 나눠줘야 돼. 오케이. 대전제는 증가든 감소든 대전제는 뭐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한 번 증가하면 끝까지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미분계수가 양수인 놈이 포함되면 무조건 얘는 나머지 미분계수는 다 양수가 돼야 돼. 한 번 미분계수가 음수인 놈이 포함되면 무조건 나머지 미분계수는 다 음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 두 개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너희들이 뭐까지 확인할 수 있냐면은 fx와 그 f 인버스 x 역함수의 교점은 증가할 때는 y는 x 위에 있고요. 감소일 때는 y는 x 외적인, 다시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 위에 교점의 해석이 있다. 요거부터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그게 역함수의 정적분이라는 어떤 주제로 들어오면은 지금 딱 요렇게 아예 머릿속에 정리해놔. 증가할 때는 무조건 그래프로 문제를 풀 건데 100%는 아니야. 근데 시작 단계는 그래프를 가야 돼요. 감소일 때는 그래프 그리는 것을 시작 단계에서 뺍니다. 아예 처음부터 식으로 넘어가 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고 증가할 때는 그래프를 그래서 출발은 해. 근데 안 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감소일 때는 처음부터 아예 그래프 그리는 것은 아예 생략하고 가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해야지 너희들이 좀 이제 문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딱 요것만 기억하면 돼. 이제 두 번째는 루틴이다, 루틴. 우리는 요거를 이용할 거야. 역함수 자체 혼자서만 두진 않아. 오케이? 반드시 그 모든 풀이는 합성을 통해서 합성함수가 x가 되는 항등함수가 되는 걸 이용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종의 치환적분과 연결이 지금 되긴 해요. 그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역함수에 대한 합성에 대한 워딩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풀려. 봐봐. fx의 역함수 gx가 있어요. 이거를 알려줘 또는 안 알려줘. 또 gx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fx를 알려줘도 gx를 구하면 안 되고 안 알려주면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그냥 gx는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fx를 알려주는 역함수 gx는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그거를 적분하라고 하면은 모르는 대상을 어떻게 적분하느냐가 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이 도구를 쓰는 거야. 근데 이게 거의 99.9%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풀이가 모든 역함수 문제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100%다 풀려요.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든 그래프를 못 그리는 문제든 다 이걸로는 100% 풀려. 다만 이 과정이 길어서 이렇게 바로 잡는 거야. 처음부터 그래프 없이 무조건 얘로만 가려고 하면은 풀이가 길어지니까. 오케이? 그걸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 방법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르잖아, 그지?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x 대신 그 gx의 역함수, 다시 해서 g의 상대적인 역함수를 합성을 한다. 강제로 치환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요 x를 다른 문자, 그러니까 요 x랑 다른 문자이기만 하면 돼요. t, k, y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별도 괜찮고, 오케이? 얘만 아닌 문자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은
여기까지가 기본 수순이에요. 이론 자체가 막 어렵진 않습니다. 딱 저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얘도 FT를 집어넣은 얘도 뭐가 된다? 요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x가 dt라는 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분 변수가 바뀌었어요. 그죠? 당연히 따라와야 될 행동이 구간입니다. 구간도 바뀌어요. 지금은 편의상 알파, 베타로 잡을 건데 납득이 돼요? 좀 이따 기하학적 설명할 때 좀 더 번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x가 a일 때 알파를 집어넣으면 a가 된다는 뜻이고 x가 b일 때 베타를 집어넣으면 b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값을 t에다가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엔딩입니다. 뭐냐면은 ft가 들어가서 t가 됐고 f't dt가 완성입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요 식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거 역함수에서 시작된 거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외워도 괜찮은 뜻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봐봐. 어디서 많이 봐온 식이네? 이미 이제 부분적분의 어떤 시그널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부분적분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역함수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치환만 되는 게 치환으로만 문제가 끝나는 게 치환 플러스 부분적분. 다시 해서 TFT FTDT. 오케이? 근데 이 식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봐봐. 무슨 얘기냐면 봐봐. 편의상 증가함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케이? 그러니까 fx가 만약에 그냥 그래. 평범하게 요게 fx야. 그리고 y는 x가 그어져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중요한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역함수는 얘가 되겠지. 또 실제로도 구하려고 하는 구간의 간격은 a부터 b까지.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라고 치자. 편의상이면 편의상. 근데 뭐든 상관없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역함수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구해야 되는 존재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 요 부분의 정적분과 같은 놈을 찾아봐봐. 의외로 간단해. 같은 놈. 얘하고 같은 놈. 무엇이 닮았을까? 젓가락 두 짝이 닮았죠. 맞아요. 자, 봐봐. 이놈과 닮은 놈은 아니 닮다는 게도 똑같은 놈이 하나 있죠. 누구입니까? 봐봐. 이 지점을 내가 요 지점을 여기다 옮겨주면은 내가 지금 그림상 좀 약간 뚱뚱해졌네. 자, 요게 여기에 대칭이 되고 요 놈이 여기에 대칭이 된다면 맞지? 내가 그리고 나서 설명할게요. 요 부분과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어때? 같다라고 볼 수 있지. 에이, 그렇지 않아, 그지? 결론은 덜어놨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역함수 실제로 못 구하니까 주황색으로 대치한다고 치면은 이제 좀 이따 다시 저기다 쓰겠지만 결론은 역함수는 원래 함수의 y축과의 정적분이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걸로 구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확실하게 세식까지 하면은 얘를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식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면은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식을 이제 그리고 나서 완성을 했으니까 봐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베타 F 베타. 오케이? 그게 큰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고요. 알파 F 알파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그걸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이 기억자문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얘를 뺐다고 그랬어요. 얘. 그게 지금 요 부분을 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식으로서도 그게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 기하학적으로도 여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다만 요 과정이 생각보다 좀 길어. 그리고 너희들 그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라도 뭐 놓치면 이제 문제가 크게 흔들리니까 가능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좋고요. 못 그리는 그래프들은 식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가장 좋은 풀이의 루틴이 되겠습니다. 또한 얘만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어떻게 바꾸든 gx분의 1로 바꿔도 선생님은 풀이 방법은 다 이거랑 동일하게 풀어낼 거예요. 여기 주어진 식을 어떻게 주어두든 여기에 역함수 관련된 문제라면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래서 100%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결론은 여기다 써보면은 그래서 역함수의 정적분은 결론은 원래 함수 fx의 y축과의 정적분 넓이 같은 다 표현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엔딩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오늘의 어떤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저게 끝이야. 끝.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건지 그것만 우리가 타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요거 필요한 부분 있으면 과정을 좀 써주시고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좀 평범한 문제부터. 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fx의 역함수 나와있죠, 그죠? 함수를 알려줬지만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하나 들어봐. 그래프는 그려져 있으니까 1부터 9까지 gx 보이나요, 그죠? 이게 역함수니까 1번 문제는 가벼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행동 요령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만 해주면 되느냐? 실제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랑 똑같은 순서로 한번 가봐봐. 요렇게 그 y축에 대한 워딩을 1부터 9까지로 읽어. 그러면 이제 뭘 집어넣으면 1이 되지? 뭘 집어넣으면 9가 되지? 그것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 놓고 색칠은 y축. 그게 역함수 접근하는 요령입니다. 어렵지 않죠?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기역자 모양의 넓이를 먼저 구하는 게 맞겠지? 18에서 1 빼니까 17. 거기에서 1부터 2까지 fx, dx를 빼겠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럼 fx는 알려져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맞죠? 그래서 1번 문제가 딱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건 그래프가 그려질 때는 그나마 좀 편해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그래프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3차 함수 fx의 그래프 정도는 그려야 돼. 왜? 이게 증가함수랑 판단이 됐으니까. 괜찮아요?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2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은 1번과의 차이가 뭐냐? 탄젠트 x 그래프 못 그린다, 그지? 탄젠트 x 그래프를 못 그려요? 큰일 날 소리가 없어, 그지? 탄젠트 x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증가야, 감소야? 적어도 지금 너희들한테 주어진 범위가 0부터 3분의 파이니까 이걸 먼저 해놓으란 말이야. 야, 2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까 바로 가면은 0부터 원래는 2분의 파이 넉넉하게 잡아서 탄젠트를 다 그릴 건데 3분의 파이까지만 잘라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래놓고 뭐 하라고 그러냐면은 저 탄젠트 x의 함수를 가지고 앞에 식부터 갈게요. 3분의 루트 3 루트 3 gx 역함수고요. 아크 탄젠트, 그러니까 고등 과정에서는 탄젠트 역함수를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파일 때가 루트 3 인정?
앞에 식이 의미하는 게 바로 얘고요. 방금이랑 똑같은 워딩이야. 그 다음에 오히려 뒤에 탄젠트에 대한 워딩으로 g 루트 3이 얘고 g 3분 루트 3이 얘니까 결국 또 그놈은 얘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네. 두 개를 더하자 그랬으니까 그냥 엔딩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이렇게만 나오면 행복하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만 내면은 우리만 행복한 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행복할 테니까 당연히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야죠. 선생님 괜찮아? 좋아. 자, 역함수 이제 3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점짜리 문제 수준,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이제 문제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에 두 문제도 4점짜리가 맞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거죠. 자, 먼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연속함수 fx 보이고요. 그놈의 역함수, 그러니까 딱 적분 문제대 역함수 들어오는 순간 엔딩이야 거의. 풀이법은 정해져 있어. 그럼 이게 증가할 함수야. 그렇지. 가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나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더블 프라임을 제시했단 말이야. 자, 우리가 더블 프라임 생각했을 때 더블 프라임 음수면 그 위볼이에요, 아볼이에요? 위볼이죠. 위볼인데 누구는 3만 제외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봤더니 1,1도 지나고 3,4도 지나고 7,7도 지나야 되는 놈이 다 위볼이 돼야 된대.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 여기 다 어떻게 계속 위볼이에요? 그러니까 3만 제외했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이렇게 식빵 모양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운동선수 중에 식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격렬하게 그 운동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 자, 봐봐요. 그러니까 요거 납득이 돼요? 자, 그러니까 봐봐. 이제 그걸 읽어놓고 보니까 다 해서 뭐라 그랬어요? 다 1부터 7까지 fx 27이라고 줬어요. 왜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리고 1부터 3까지 gx를 줬어요. 그게 바로 얘입니다. 얘. 접근하는 게 아니고 표시만 잘하면 돼. 그러면 자, 얘가 3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자연스럽게 얘는 5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27 부분에 나머지 5를 적었으니까 여기도 20. 그게 기본적인 수준 아니겠어?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보면은 fx에서 x를 빼서 절대값 붙이고 3부터 7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 색칠되는 부분의 넓이는 2거든요. 2. 다만 앞에 12가 곱해졌으니까 답을 할 때만 좀 주의하십시오. 답은 24예요. 자, 3번 문제까지 어때?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선생님 됐니? 자, 선생님 됐어요? 좋죠. 자, 봐봐. 역함수 생각보다 잘 풀리네. 이 정도 수준.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난이도 있는 4점짜리 수준인데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생각보다 편하게 풀리잖아. 자, 이거랑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문제가 몇 번이냐면요. 너희들은 미리 좀 체크를 해놓으면은 좀 이따 시간을 두고 한꺼번에 좀 풀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10번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수능 30번 문제인데 이 풀이의 과정과 유사하니까 체크를 좀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됐죠? 자, 지금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 이제 보여줬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4번으로 갈 건데 혹시 잠깐 여기서 그냥 넘어가기 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줘. 여기가 22가 되는 거 이해됐고, 그 다음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원하는 것도 이해됐고, 그 다음에 앞에 곱하기 12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4번 문제가 이제 드디어 자, 증가함수이긴 맞아. 증가함수는 맞는데 정작 우리가 구해야 될 자식에서 다는 답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를
밥상을 차려놨는데 건들지 마시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은 F는 증가가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해야 될 놈이 fx분의 1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f가 증가라고 해서 그래프로 문제를 풀려고 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놈의 역수기 때문에 이 증가함수가 역수가 되면 어떻게 돼? 감소가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본질은 봐봐, 이런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f가 이렇게 증가하지. 그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감소가 돼요, 감소 이렇게. 얘가 커지니까 얘가 작아지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부호변화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좀 다시 반응을 해야 되지만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은 F는 증가하지만 얘가 증가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해요? 당하지 마시고 아까 선생님이 했던 100%의 풀이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리고 역함수랑 워딩도 보이고요. 동그라미 칠게요. 다에 그 보면 역함수 gx라는 그 워딩이 있기 때문에 아예 x 대신 gt를 집어넣고 여기까지 기본 수순으로 완성을 해놔. 그래야지 너희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1부터 4는 x가 1일 때 g. 1 집어넣으면 f1이 1이니까 g1이 1이고요. f4가 2니까 g2가 4가 되겠죠? 그리고 t분의 1 g' t dt. 여기까지만 넘겨주면 이제 알아서 문제가 풀려요. 괜찮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뭐 크게 손대지 않아도 손은 대고 있네요. 자, 그렇다고 머리를 갖다 댈 수는 없잖아요. 네, 자, 봐봐. 자, 표정이 없는데. 봐봐. 그럼 얘가 t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gtdt.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밥상. 잘 차려진 밥상.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2분의 g2. 근데 g2가 얼마야? 거기 f4가 2니까 g2가 4.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빼기 1분의 g1. 근데 g1은 또 1.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분의 4, 2 빼기 1 플러스 4. 답이 5가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요 정도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선생님이 루틴상 그래프 그리는 문제, 그 다음에 식으로 가는 문제. 자, 무조건 증가함수라고 해서 그래프 그리는 건 아닙니다. 그 출제자의 의도, 그러니까 출제자가 뭘 물어보고 싶은지 판단을 하시고, 그러면 얘가 그래프 그리는 걸 포기하고 빨리 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또 그 판단이 좀 빨라져야지 너희들이 이 풀이가 좀 흐름이 잡힐 겁니다. 자, 이제 이거랑 쌍둥이 문제, 그러니까 콜라보된 문제가 몇 번이냐면은 9번 문제거든요. 그게 이것도 수능 문제인데 이건 또 봐봐. 9번만 먼저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무슨 함수예요 지금? 감수함수. 그러니까 감수함수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래프 그리는 단계를 생략하고 식으로 바로 가자는 뜻이에요. 증가함수일 때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겠지만 오케이? 괜찮아? 자, 그런데 이제 자 하나 더 풀고 이제 시간을 드릴게요. 이제 7번을 보면은 100%는 아니야. 아까 선생님이 좀 너희들한테 과장되게 얘기해서 100%라고 했지만 100%는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역함수의 번외점을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도 30번 문제거든요. 이것도 별표를 치시고 자, 이 문제까지는 선생님이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자, 이제 남은 두 문제를 한번 푸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실수 전체 입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역함수, 그러니까 뭐 fx 역함수 나와버리는 순간 이미 엔딩인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제 물론 증가한 건 맞습니다. 1,2, 2,4를 지나는 건 맞고 근데 거기까지에 대한 워딩에 뭔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실질적으로 fx의 역함수와 f2의 x승 마이너스의 역함수는 다른 존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함수와 이 함수 자체는 다른 존재예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얘는 요 원래 함수의 2의 x승 마이너스 1을 합성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함수에 대한 워딩이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것도 잘 봐야 돼, 이것도.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합성을 하는 과정은 똑같아. 대신 선생님 왜 이게 또 x예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너희들이 바로 잡으란 말이야. x에다 합성을 한 거예요. 그놈의 역함수를. 그러니까 그게 항등함수가 되는 x입니다. 자, 그런데 봐봐. 나 봐봐. 기본적으로 역함수의 성질이 뭐라고 그랬죠? 1대1 대응? 1대1 대응, 그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에서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것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아니라면은 x를 만들 수 있는 게 많겠지만 1대1 대응이다 보니까 gx를 집어넣어서 x가 되는 거랑 요 놈을 집어넣어서 x가 되는 건 유일하다라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gx가 2의 hx 마이너스 1을 만족한다는 것까지가 이 출제자의 의도예요. 그래놓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h'분의 g', 그지? f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함수를 접근하라고 했으니까 아, 거기에서 너희들은 요거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놈은 2의 hx승이 되는 거고, 근데 또 그 2의 hx승이 이렇게 오히려 접근보다는 저렇게 새롭게 두 함수에 대한 합성을 통해서 역함수를 만들어냈으니까, 그지? 그 합성을 통해서 항등함수를 만드는 걸 가지고 너희들이 구해야 될 h'x분의 g'x를 이걸로 바꿔주면은 적분 변수가 바뀌는 건 아니야. 왜? 그 치환에 대한 게 아니고 원래 주어진 식만 이런 놈으로 바꾼 거니까 그것도 2부터 4까지 gx, dx 플러스 요 1은 상수니까 구간만 더해주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너희들은 요것만 구해주면 돼요. 어때? 깔끔하죠, 선생님? 이야기가 물 흐르듯이, 그죠? 풀이가 수천 번을 풀어왔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거기서 또 버젓이 1,2를 지나고 2,4를 지나는 3차원에서 뭐야 그냥 fx 그냥 fx가 이 부분이 뭐라고 알려주는 거야? 3분의 8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구하자라는 게 되겠죠. 이제 이거 지금 2, 얘가 4. 그러면 요 기업자 모양이 얼마야 지금? 6. 거기서 3분의 8을 알려줬으니까 그럼 요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얘라는 거야. 그럼 답은 3분의 16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은 또 그래프로 가긴 갔네요. 이제 선생님 그에 대한 워딩을 아시겠어요? 자, 역함수는 생각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적분은.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처음부터 역함수에 대한 워딩이 나오면은 적분 문제를 떠나서 증가함수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증가는 증가대로 교점에 대한 워딩이 어떻게 되고, 감소는 감소대로 또 교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걸 어떤 판단이 든 다음에 그게 이제 적분 문제라는 판단이 들면은 증가할 때는 그래프, 감소일 때는 그래프 그리는 건 생략.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래서 푸는 문제들의 유형을 하나 내가 보여줬고요. 또 그래프를 안 그렸을 때의 어떤 풀이에 대한 유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문제 형태들을 어떤 출제자의 의도에 의해서 합성을 통해서 식이 만들어놓은 과정, 이렇게만 정리해놓으면 너희들이 남은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을 좀 줄 건데 몇 번하고 몇 번을 풀 거냐면은 순서대로 9번하고 10번을 먼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11번이 킬러라서 이거는 숙제로 다음 시간에 풀어줄 테니까요. 너희들이 그럼 9번과 10번만 풀면은 오늘 수업은 엔딩이 되겠습니다.